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한 박용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개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시고 개업을 하거나 또는 소속공개사로 취업을 하는 분들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모건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봤죠. 편하더라고요. 도장도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종이 없이 계약을 하는 거라 매매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좋던데요.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편리하긴 하네요. 요즘 부동산 계약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계약서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도 사전에 방지가 될 것 같고요. 또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의 신분도 확실하게 확인 가능하니까 이제 진짜 믿고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전자계약 해보니까 경제적인 면도 많더라고요. 등기 수수료를 30%나 할인해주고 부동산 서류 발급 같은 것도 사실 없어지고 또 금융기관마다 대출금리 할인에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 할부까지 있으니까 계약할 때 잘 찾아보면 돈 벌고 계약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치시면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큰 점이 500만 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처리가 되고요.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나 개업공개사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면 현업에 계시는 개업공개사님들 말씀이 개업공개사에게 무슨 혜택이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은 없습니다만은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거래사고 위험으로부터 개업공개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전자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면 iBuying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약자고요. buying,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I가 감정평가를 하고요.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에 사겠다 하면 매도인은 팔고 싶으면 그 가격에 판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또다시 매수인에게 팔고 이런 제도가 지금 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인터넷 시대에서 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아마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LH나 SH 이런 데서 공공분양이나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 계약할 때는 지금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일반 분양의 경우에도 이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전자계약서 작성을 분양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자계약서는 아마 대세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이 연락이 와서, 의뢰인 스스로 연락이 와서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해가지고 3건이나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는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입니다. 이렇게 약관들이 나오면 읽어보신 후 모든 약관에 동의하시고 공인중개사용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옆에 보면 중개업 확인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중개업 확인란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빠져 있다고요?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회원 가입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추후 등록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인인증서 등록에 관한 내용은 1588-0087 또는 02-2187-4171-4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를 쓰셔도 되고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현재 쓰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공인인증센터 또는 공인인증서 관리에서 인증서 발급을 눌러주세요. 절차에 따라 신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가 나오면 정보들을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으로는 직접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방문 서비스 직원이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는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결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이렇게 뜨고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신 문서에 생년월일, 날짜, 서명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개사님들께서 공인인증서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공인인증서의 신청과 설치에 관한 내용은 1566-2119 공인인증서 등록에 관한 내용은 1588-0087 또는 02-2187-4171-4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누르시면 정보들을 적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단계별로 구분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매 전자계약서는 이렇게 하나씩 적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기존에 유사한 물건을 계약한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계약서 불러오기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 정보를 누르고 입력하시면 국토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필수 사항들을 보시는 것처럼 적어주시고 특약사항도 불러오기를 통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까지 작성한 계약 내역을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저장을 하시면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 계약서 미리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정리한 후 다음 화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개 대상물 기본 확인 사항을 작성합니다. 내용들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입지 조건도 불러오기를 통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되셨으면 다음 화면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중개 대상물 세부 확인 사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개 보수를 직접 넣으시려면 중개 보수율에 0을 넣어주시면 되고 중개 보수율을 지정하시고 자동 계산을 눌러주시면 중개 보수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다수인 경우는 추가 버튼을 통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사무소의 대표자가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먼저 되어 있어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작성하셨으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신 후 계약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계약서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계약건은 서명 진행 중이란 상태가 되며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의 계약 현황에 있는 진행 버튼을 눌러보면 서명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으니 확인들 하시고요. 서명할 때 계약 작성자는 거래 당사자, 대표자의 서명 이후 최종적으로 서명을 진행합니다.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통한 거래 당사자 전자서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장 찍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해 주세요. 다운받으신 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대상 목록에서 서명을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한 후 거래 당사자들의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거래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진 확인 후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분증 촬영이나 지문 인식 단계는 선택사항으로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렇게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다른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전자계약서가 이렇게 뜨고 모든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계약서 생성 이후라도 서명 전에는 앱을 통해 계약서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니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하는데 이름은 이렇게 정자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드디어 전자서명이 완료되었네요. 함께 볼까요? 공인중개사는 확정 대기 중에서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고 최종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네요. 서명이 완료되면 지금처럼 우측 상단에 위변조 방지 타임스탬프가 생기고 하단에 공인 전자서명이라는 마크도 생성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 완료 상태가 되었네요. 이때 매매 계약의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편리하죠?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선진화된 부동산 계약 문화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다가 잘 모르면 원격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까요. 꼭 여러분들은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리하다. 편리한 이유는 뭐가 편리하냐? 종이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언제든지 출력, 불러오기를 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는 것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법무대행 보수도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고요. 매도인이나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한다고요. 신분증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때는 신분증만 확인하잖아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저도 전자계약서 작성하는데 보니까 의외로 남의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뢰인의 입장이라면 먼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중개사무소 찾기에 들어가가지고 미리 전화해가지고 저는 전자계약서 작성 안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가능하다고 하실 겁니다.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냐 물어보면 중개사무소에서는 한 번도 작성 안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그러나 의뢰인들은 손님들은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중개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중개 법무 서비스, 이 법무 서비스는 업무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등기 대행 보수를 30% 할인해주는 그 법무 서비스를 하는 법무법인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찾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이런 식으로 동을 검색하면 그 동에서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개업소가 아이디 패스워드는 대부분 받아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자계약서 작성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전자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냐? 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거래 당사자 본인 확인 및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주된 본인 인증 방법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중개사무소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손님들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오피스텔, 상가, 주택 모두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한 후 개업공개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인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앱에서 거래 당사자들도 언제든지 본인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출력을 하려면 PC에서 앱에서는 출력이 안 되고요. PC 버전에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부동산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서울 서초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2016년 서초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죠. 또 전자계약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아닌 전세나 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하냐? 예, 그렇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매매하고 지금 임대차만 가능하고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교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직거래에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를 통한 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 간에는 직거래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개업공개사들이 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거래 당사자 직거래 간에도 전자계약서 작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계약서 작성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변호사단체나 법무사단체에서 이 전자계약서 작성 자기들한테 달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오직 개업공개사를 통한 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전자계약서 이용이 가능한지가 되겠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 즉 자연인은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나 법인은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국회 법률이 계류 중인데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자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빨리 좀 익숙하도록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 건이라도 작성을 먼저 해보시면 되겠죠. 전자계약서 작성을. 자, 그 다음에 분양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최초 분양을 할 때에는 그 분양자가 이제 한국감정원하고 업무 제휴가 되어 있으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분양권을 수분양자가 전매할 때에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본인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되며 본인 인정을 위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상은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전자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본인들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요.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해서 국가 승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게 되며 거래 당사자는 보존기간 5년 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회원이 회원 가입을 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신고 및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것을 구분을 잘 하지 않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혜택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 가지. 경제성이라고 했는데요. 경제성.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대출금리를 우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0.2%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0.2% 추가 인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 대출했을 때 417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중개보수 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려면 그 회원인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 가입은 해야만 되겠죠. 우리 여신금융업법상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고 현금과 차별하게 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앞으로는 개업공개사님들도 전부 다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지금 업무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등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리고 계약서를 따로 5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무료 및 자동으로 부여를 해준다. 이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그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필에 물음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물음표, 두 번째 시점 확인필, 두 번째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시스템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신고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다음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전자계약서의 경우에는 빈칸을 남겨놓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서식에 만약 빈칸만 하나 남겨놓더라도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근데 이 빈칸을 남겨놓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확인설명을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확인설명서에 만약에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2021년부터는 업무정지가 이때까지는 6개월 이하만 업무정지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위반이기를 여러 개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니까 확인설명서 작성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잘못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죠. 자, 그 다음에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자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개업공개사만이, 회원가입된 개업공개사만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신분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또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세 가지가 이 전자계약서 작성했을 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업무 제휴를 맺은 카드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 삼성 이런 게 있는데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단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 가입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중개보수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지금도 만약 현금으로 받으면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확정일자 부여나 실거래가격 신고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등기 신청은 자동으로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업무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등기 대행 보수를 30% 할인을 해줍니다. 따라서 일부 법무대리인인데 홈페이지에서 중개 법무 서비스 법무대리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절감하여 해당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법무대행, 다시 말하면 등기 신청 대행 보수 할인해 주는 것, 두 가지가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